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마켓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수요일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 그날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주말 넘어오면서 또 몸살로 변질돼 갖고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아요. 목소리가 안 좋죠. 목소리가 지금 좀 코도 맹맹한 것 같고 목소리가 안 좋을 텐데 그렇구나 하고선 그냥 몸살 나갖고 그렇구나 하고선 들으시고요. 이제 또 이제 5월달이죠. 5월달에 이제 첫 번째 주간 이번 주는 양끝 오른쪽 왼쪽 양끝을 이제 휴일로 3일 거래되는 이번 주인데 이제 4월달 중순 하수는 역시 작전주 광풍 그 폰지 작전주 8개사뿐만 아니고도 또 2차 전지 작전주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급락 이슈들이 뜨겁게 달구었던 4월달 말이었는데 5월 첫째 주도 뭐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시장이 이제 또 딱 절기 마디 이런 게 딱 있죠. 시장도 우리 날짜에 있어서도 뭐 춘분 동지 뭐 이런 거 있듯이 시장도 딱 절기가 나눠진 시점이 있는데 5월달은 초순은 아닌 것 같고요. 5월달은 한 중순 넘어가면서 특히 5월 하순으로 넘어가면서는 섹터가 싹 바뀌어요. 주도 섹터가 싹 바뀌고 내년 한 1, 2월 달까지의 흐름이 올 5월 말부터로 보이는데 섹터도 싹 바뀌고 종목도 싹 바뀌고 다 바뀌어요. 싹싹 바뀌니까 바뀌는 걸 잘 흐름을 타야지. 또 바뀌는데 이제 끝물 타면 항상 낭패뿐이 없죠. 2차 전지는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는 요즘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넘어오면서는 하루하루죠. 하루 이제 또 급락 나오면 다음날 또 반등 나오고 하루 급락 나오면 또 하루 반등 나오고 뭐 계속 지금 지난주 후반 이번 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행복한 거예요. 이제 한 5월달 중순 넘어가고 하면은 급락은 나오는데 반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 주는 날 아유 이게 웬 떡이냐 그냥 파세요. 한 달 후, 두 달 후, 세 달 후, 6달 후, 1년 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빠지지 올라오지 않아요. 자 오늘 그 미스터 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기별 매매 유망주 10선 하나씩 또 보겠는데요. 이번 주 1번 종목은 조그만 종목이죠. 시가총액 좀 작은 바이오 하이텍팜부터 보겠습니다. 하이텍팜 이게 옛날부터도 그 나름 그래도 작아도 우량주다 하고선 바이오에서 나름 한 그래도 좀 귀퉁이지만 늘 그래도 나름 그 우량한 소형주 그런 축으로 한 15년 전부터 있기는 있던 종목인데 늘 부각은 못 받는 회사예요. 특히 막 2010년대 초반부 이럴 때는 기관 쪽도 굉장히 이 회사 이제 이익 많이 날 거다 또 메리트 있다 하고선 막 그때 기관 수급도 많이 붙고 했는데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주가가 그렇게 의미 있게 급등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하이텍팜이 요즘 좀 운이 좋아요. 운이 좋은 게 이 항생제라는 거는 뭐 별 돈이 안 된 겁니다. 이거 그쵸? 항생제가 뭐 혁신 신약도 아니고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되는 막 고부가 가치 영역의 품목은 아닌데 운이 좀 맞기 시작하는 게 하이텍팜이에요. 하이텍팜이 2010년대 초반 중반 넘으면서 공장 증설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원료 의약품하는 회사라 마진이 그렇게 막 폭증해서 나오는 회사가 아니니까 이제 계속 돈이 되는 품목이 있으면은 또 증설하고 또 돈 벌어서 증설하고 그러면서 덩어리를 키워야 그래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의 회사가 하이텍팜인데 어쨌든 그럴 목적으로 이제 2010년대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했는데 2020년대에 넘어오면서 조금 운이 맞아떨어진 게 이 항생제라는 거는 아주 흔하고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좀 품귀 그리고 또 유럽에서 상당히 수요는 증가 공급은 부족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하이텍팜은 10년대 이제 증설했던 그 부분들 물량을 마구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마구 이제 항생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마진이 좋아지죠. 최근 보면 이제 매출도 작년 4분기 놓고 보면은 거의 전전년에 비해서 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이익도 거의 분기 순이익
한 40억 원대 이를 정도로 상당히 급증하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1,000억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분기 한 40억대 이러면 굉장히 또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실적이 터닝 나오는 게 하이텍팜이 되겠는데요. 이 항생제, 유럽 항생제 이제 해열제 이런 거 부족대란,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에너지, 유럽이 막 가스 공급도 부족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 에너지 전력난 때문에 항생제 공장을 가동을 못 한다고요. 더군다나 이 유럽 쪽들은 이 가격 인상률 고정하는 그 정책, 약값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 원료의약품 만들던 회사들이 마진이 안 나니까 공장을 다 이제 문을 닫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 떠난 상황들 속에서 또 이제 전력난 때문에 이걸 또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원료의약품 만드는 하이텍팜이 있어서는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좀 늘고 있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되겠는데요. 하이텍팜의 최대 주주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ACS 도빠죠. ACS 도빠, 이탈리아 회사가 그 글로벌 항생제 그래도 4대 업체, 유럽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판권을 갖고 그래도 많이 파는 최대 주주가 이 ACS 도빠가 되겠는데, 여기가 하이텍팜 물량을 거의 뭐 다 받아가요. 하이텍팜의 거의 수출 비중, 유럽 수출 비중의 98%대니까 사실 이 ACS 도빠가 다 받아가는 구조니까 하이텍팜은 리스크가 거의 없죠. 예, 이제 그 증설을 했던 부분들 거기에서 이제 많이 막 찍어내는데, 유럽이 지금 품귀 상황들 속에서 거기에 이제 하이텍팜의 또 이 최대 주주인 ACS 도빠 그쪽에서 물량을 그대로 흡수해서 이제 파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리스크가 없이 마진이 상당히 또 느는 그런 양상들 지금 되고 있고요. 이 항생제 원료는 카바페넘 계열, 그렇죠? 글로벌 최대 지금 카바페넘계 전문 생산 사업장이 하이텍팜이 이제 2010년대 증설을 했던 충주 사업장이 되겠는데요. 약 공장인데 되게 알록달록하죠. 초록색, 보라색, 주황색, 파란색, 빨간색. 이 충주 사업장이 그래도 글로벌 최대 카바페넘계 전문 생산 사업장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증설을 시켜놨는데 이게 수요가 좀 딸린다거나 아니면 또 경쟁사의 공급이 많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이 될 수 있는데, 하이텍팜은 반대로 오히려 2020년대 유럽에 있어가지고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품기인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있고요. 현재 하이텍팜에 있어서의 또 가격 전략을 한번 보면요. 하이텍팜의 기준 가격, 현재 하이텍팜 가격은 요 한 13,000원대 중반 정도 되고 있는데, 하이텍팜의 기준 가격은 13,800원 정도로 설정을 드리고요. 하이텍팜 기별 가격 13,850원, 그리고 1차 저항 가격은 17,100원 정도 보겠어요. 그 차트에 있어서의 위치로는 이렇게 되네요. 현재 하이텍팜이 작년도 이제 또 4분기 실적에 지금 급격한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11월 달 이후에 한 단계 올라갔다가 좀 눌림목, 또 이제 1월 달, 6월 달 한 단계 또 올라갔다가 또 3월 달로 우선 이제 차분히 반락, 그러고는 들었다 놨다 이런 양상의 지금 시점들 되고 있는데, 일봉이죠. 예, 이런 시점인데, 여기 기준 가격으로는 요 13,700원 라인, 그래서 13,850원을 강하게 또 이제 돌파하는 그런 영역대에 있어서는 한 17,100원 정도까지 쉽게 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구간들이 생긴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삼성물산이 되겠어요. 삼성물산은 다음 주에 이제 그 사우디 교통장관 와갖고 삼성물산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예, 그래서 삼성물산이죠. 예, 그 네옴 그리고 빈살만 하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사실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이 가장 그래도 밀접한 어떤 수주 관련된, 그리고 또 빈살만과도 가장 밀접한 사업 관계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 되겠는데요. 삼성물산도 이번에 뭐 수주 추가로 더 나올 게 있을까? 뭐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더 라인 관련해 갖고 그 50kg, 그죠? 5kg여도 5kg가
금액은 적지 않대요. 5kg도 한 8천억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요. 추가 수준 가능할 그럴 수 있고 지금 이제 화력 발전소 관련해 갖고 또 예, 수주 받을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아카바만에서 네온 국제공항까지 170km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쭉 예, 요 이제 예? 이 교통 구간들을 더 라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3억을 이렇게 관통해 갖고 쭉 예. 여기에서 이제 예. 현재 이제 이 다음 주 이제 교통장관이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어서 또 수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조금 지난주 흐름에서 조금 움직인 척하다가 어제는 또 왕창 빠졌죠. 어제는 도로 또 빠졌었어요. 예, 그러고 지금 또 그 다음 주에 어떤 모멘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있는 현재 지금 시점들 되고 있는데 요 삼성물산에 있어서도 이 발전 화력 발전소 그리고 이런 또 더 라인 관련된 추가 수주 가능성 이런 쪽에 있어서 약간 좀 주목 받을 수 있는 시점들은 된다 하는 내용들 돼 있고요. 현재 삼성물산 가격 전략 가서 보면요. 기별 가격은 11만 1,500원, 1차 저항 가격은 11만 8,500원. 주가는 계속 좀 답보죠. 작년도 22년도 대세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히려 작년도 상반기 조금 우상향하는 양상들이 있었고요. 8월달, 9월달 넘어가서는 반락 다시 나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사실 굉장히 갇혀있는 시점들이죠. 맨 위가 이제 12만 7천 원, 맨 아래가 10만 3천 원. 1년 동안에 작년에 지수가 연초 3,000포인트에서 가을까지 거의 한 2,200대 이러고 빠졌었죠. 800포인트 빠졌다가 또 한 400포인트 정도 반등 나오고 지수에 있어서는 등락이 꽤 컸던 작년도인데 삼성물산의 등락은 위아래 2만 원뿐이 안 돼요. 그만큼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지수가 그렇게 대세 하락을 1, 2, 3, 4 하는 가운데 들 빠졌으니까 또 반등폭도 적게 나오고 그랬던 게 이제 삼성물산이 되겠는데 현재 시점은 3월달, 4월달, 5월달 넘어오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선 이제 밑을 좀 찍고 그러고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 말까 이러고 있는 시점들인데 요 라인 때 11만 1,500원 여기가 의미 있는 기별 가격이라고 보고요. 그걸 또 이제 뚫어 넘기면 한 11만 8,500원 그 정도는 또 쉽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보면요. 다음 종목은 다시 제약이네요. 삼진제약.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스트라이크 3개가 들어가면 삼진. 근데 삼진제약은 삼진 당하면 안 되겠죠. 자, 삼진제약 지금 보면요. 삼진제약은 신약 R&D 이게 굉장히 우리 여기가 뭐가 있더라? 삼진제약 보통 이러면은 하나씩 떠오르잖아요. 뭐 제일약품하면 제일파프 뭐 이러고 뭐 하나씩 떠오르는데 삼진제약 뭐 있지? 네, 어떻든 전통 제약사이긴 한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게 신약 R&D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모든 리스크를 삼진제약에 떠안고선 그냥 개발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인기 있는 품목들 뭐 알츠와 하이마가 됐든 상당히 인기 있고 메리트가 높은 그런 품목들에 있어서 그걸 또 이제 또 굉장히 그 특화된 영역에 특화된 기술로 잘 개발하는 그런 벤처사들 중심으로 협업을 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그런 회사가 삼진제약이 되겠는데요. 최근 보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 노벨티노빌러티라는 회사랑 ADC 약물 접합체 공동 개발 ADC는 주로 뭐 표적 항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독성이 좀 적고 효과는 상당히 좋고 또 암 조직에만 약물을 이제 딱 가서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암세포 주변에 우호적으로 싸우고 있는 친구들을 해하지 않고 암세포한테 딱 가고 거기다가 탁 폭탄 던지고 이제 나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이런 쪽이 되겠는데 노벨티노빌러티 여기와 함께 이제 공동 연구 협약 요건 올 연초였죠. 1월 달 그렇게 지금 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리바이오는 그래도 뭐 비상장이죠. 비상장인데 알츠하이머 관련해 갖고 상당히 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회사가 아리바이오가 되겠는데 이런 아리바이오와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공동 개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지금 면들 또 있고요. 그래서 아리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001 관련해 갖고 지금 임상 3상을 위해서
또 개발비가 상당히 또 필요한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이런 아리바이오와의 또 알츠하이머 협업 그리고 앞타바이오는 상장이죠. 앞타바이오랑은 황반 변성 치료제 공동 연구 진행 중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 이건 뭐 저만제 쪽 관련이죠. 저만제, 황반 변성 치료 저만제 일상 시작. 이래서 이 외에도 한 4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한 7개 회사들이랑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 개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3개 회사 되어 있고요. 삼진제약 하면은 굉장히 이름부터도 야 이건 뭐 한 70년대 제약사 그냥 중견 제약사면서 중소 제약사 이런 느낌만 있는데 의외로 현재 이제 뭐랄까 신약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 있게 회사가 탈바꿈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하는 내용들 되어 있고요. 삼진제약의 이제 기준 가격, 기별 가격, 1차 저항 가격 이렇게 보면요. 기준 가격은 23,200원, 기별 가격은 23,300원, 1차 저항 가격은 26,900원 하고 나와 있네요. 여기도 작년 연중 보면은 변동성이 별로 없죠. 작년 연중 보면은 여기가 23,500원, 여기가 27,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 연중 거의 9월 달까지 가만히 누워 있다가 9월 10월 넘어갈 때 한번 올려치는 척 했다가 10월 달 11월 달 다시 누르는 척 했다가 12월 달 다시 올려치는 척 했다가 그리고 1월 2월 3월 하고는 졸졸졸 다시 눕혀놨다가 그러고 지금 또 계속 들었다 놨다 등락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들 되겠는데 요 기별 가격은 요 검은색 라인 하단 23,300원 그리고 1차 저항 가격은 26,900원 정도 요 영역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HN. NHN 되겠습니다. NHN 네이버 한게임 뭐 게임 네이버 오늘은 여기가 게임 포커스보다요. NHN은 게임 포커스보다 만화 웹툰 만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볼게요. 오늘 NHN의 요 타이틀은 로맨스 판타지의 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맨스 판타지가 뭘까요? 웹툰 보면 뭐 즐겨 보시나요? 웹툰 보면 뭐 몇 가지 장르가 있죠. 주로 막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보이는 게 이 뭐랄까요? 뭐 청소년 뭐 이렇게 격투 싸움 아니면 또 뭐지? 뭐 그런 유형들이 좀 있고 또 아니면 학원물 학생들 이제 학교 관련된 뭐 그런 학원물 그런 것들 있고 또 뭐 공상 과학 내지는 공상 상황 공상의 가상의 상황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있고 근데 이 로맨스 판타지는 뭐 가장 뭐 전형적인 거죠. 뭐 캔디 신데렐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돈이 된대요. 근데 돈이 이게 될 것 같잖아요. 뭐 무협이나 이런 싸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10대 청소년, 20대 뭐 이런 남성 가급적이면 뭐 이런 경향이니까 주로 젊은 남성들이 이런 뭐 돈 내고 결제하고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공짜면 봐도. 근데 이 로맨스 판타지 이런 거는 또 주로 여성 이런 쪽 층이니까 그래도 뭐 그렇다고 이런 게 뭐 웹툰 이런 게 막 큰 돈 들인 건 아니니까 좀 귀찮아도 이걸 결제해 가면서 또 보니까 돈은 오히려 로맨스 판타지 쪽이 더 된다고 하네요. 결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쪽 NHN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맨틱 판타지 관련된 이쪽이 상당히 강점이 있다 그러고요. 보통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웹툰들은 10대, 20대 여성향보다는 남성향, 무협물, 일진물, 일진은 일진이 나오는 건가 보네요. 이런 것들. 그 여성향은 그렇게 특화된 쪽이 없는데 NHN 이쪽에 상당히 주력이라고 하고요. 그럼 보면 다 뭐 참 샤방샤방하죠. 여기 이 로맨스 판타지 그런 류니까 다 이렇게 이제 주로 내용들은 이 평범해야겠죠. 이제 여자 주인공은 가급적 평범해야 될 거고 남자 주인공은 뭐 주로 백마탄 완장님 컨셉 그런 쪽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게 NHN이다. 그래서 요걸만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로맨틱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류 이쪽을 중심으로 따로 아예 이제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또 특히 프랑스
프랑스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래요. 웹툰 만화에 써갖고는 유럽에 하긴 뭐 유럽이 뭐 예술 여러 예술에 있어서 중심 국가지만 특히 요 만화나 웹툰이 유럽 시장을 이제 들어간다. 그럼 순서가 일단 프랑스에서 길을 열어야 되고 프랑스에서 이제 길을 열면 옆에 이제 독일 또 뭐 영국 뭐 등등 해갖고 이제 스페인 이러고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NHN은 특화되어 있는 나름 요쪽 특화되어 있는 요 로맨스 판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켓 코믹스 NHN 코미코가 포켓 코믹스 코미코 요거를 이제 프랑스로 출시했다는데 프랑스 또 여성들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캔디가 프랑스 사람이었나? 예, 그런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요 프랑스에서 또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최근 보면 웹스토어에서도 매출 1위라고 해요. 22년 작년도 여름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작년도 여름부터는 프랑스 앱스토어에서 웹툰 매출이 현재 또 1위 올라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 진출을 하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두면은 이제 옆에 독일로도 갈 수 있고 또 유럽의 여타 국가로도 확장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뭐 연간 단위로는 한 3,600억 규모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NHN이 뭐 게임은 뭐 다 그렇죠. 한 게임이랑 이제 합병할 때만 해도 기대가 많았는데 NHN이 한 게임 합병해서 할 때도 이제 새로운 막 대작들을 막 많이 내고 뭐 보드 게임 관련해서도 막 엄청난 막 매출을 일으킬 것 같았는데 근 뭐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면은 그렇게 대작다운 대작을 못 내고 별로 그렇게 게임 그래서 지금 뭐 거의 PBR도 0.5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웹툰 쪽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좀 샤방샤방한 로맨스 판타지 요거 관련 특히 유럽 진출 이런 쪽이 이제 오히려 또 모멘텀이 된 게 NHN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NHN 가격 전략에 있어서 기준 가격 27,700원, 기별 가격 27,800원, 1차 저항 가격은 32,200원. 보겠습니다. 차트. 뭐 차트는 뭐 준수하네요. 작년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냥 줄줄줄줄 계속 빠졌고요. 그리고 10월 달에서 1월 달까지 그래도 저점부에서 이렇게 등락 보이면서 나름대로 조금 뭐 매집기도 있게 좋게 가져갔고 1월 달, 6월 달 살짝 올려놨다가 빈둥빈둥 왔다 갔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차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별 가격으로는 27,800원 보고요. 27,800원을 관통에 올라가는 그 흐름에서는 32,200원 정도까지 그다지 저항 없이 또 주가 흐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NHN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지. 다음 종목은 롯데 웰푸드. 이게 뭐지? 굉장히 궁금하죠. 롯데 웰푸드 신규 상장 종목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작년 여름에 합병하고선 올 4월 달에 이름을 바꾼 게 롯데웰푸드예요. 롯데웰푸드. 뭐 차트도 뭐 그냥 바닥 기고 있겠지. 뭐 롯데제과인데 뭐 차트가 뭐 저 위에 있겠어요. 바닥 기고 있겠지. 역시 바닥 기고 있죠. 차트부터 그냥 볼게요. 뭐 왠지 연중 변동성도 적을 것 같고 주가 바닥 기고 있을 것 같은데 바닥 기고 있네요. 저점 툭 이제 3월 달에 깼다가 한 번 터치하고 두 번째 터치하고 돌아 나가면 쌍바닥인데 근데 롯데 하면 뭔가 막 뜨거운 뭔가가 막 올라오지 않아요? 왠지 뭐가 될 것 같고. 롯데 원래 되게 재미없는 기업인데 요즘 아주 롯데 열풍이죠. 특히 야구팬 여러분들은 야 롯데가 1등을 롯데 우리 토마토 PD 중에서도 롯데 광팬이 있는데 하여간 저 보고 싶어서 요즘 그냥 막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데요. 명훈용역 보고 싶어서 저를 봐야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방송팀에 저를 만나야 이제 롯데 자랑을 이제 1시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저를 지금 못 만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제 뒤를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저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롯데죠 롯데 최근 롯데 광풍 롯데 9연승 롯데 1위 롯데인데 롯데 롯데가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지금 롯데제과 롯데웰푸드가 될 가능성 여기가 포커스를 인도 롯데가
중국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그냥 다 털리고 왔죠. 그게 2017, 16, 17년, 18년 그때죠.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중국 소비재 열풍 그걸로 이제 롯데가 중국에다가 그냥 자본도 강하게 투하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막 또 유통 이런 쪽도 강하게 진출을 했다가 진짜 완전 빈털터리가 돼갖고 공장도 거의 다 그냥 뭐 제대로 제값 받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 그냥 손절치고 나온 게 이제 롯데인데 2020년대에 있어가지고는 인도예요. 인도. 현재 보면은 이제 이 롯데 결국 뭐 롯데랑 오리온인데 아직도 중국은 그래도 오리온이죠. 중국, 러시아 쪽도 요즘 이제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오리온이고. 근데 인도만큼은 롯데가 잡고 있대요. 인도만큼은 롯데가 잡고 있는 어디 갔지? 인도만큼은 지금 롯데가 잡고 있는데 특히 점유율이 무려 90%니까요. 지금 빈과 그리고 재과 있어가지고 점유율이 무려 90%니까 롯데가 잡고 있는 지금 상황들인데 뭐 인도하면 이제 인구 일단 많고요. 인구가 많긴 많지만 그 중에 유효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인구의 거의 한 70% 이상은 아마 이 롯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면 일주일 동안 일해야 될 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그래도 뭐 한 30% 이내, 20% 이내 인구여도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인도 시장에 있어서의 또 점유율 증대, 특히 빈과는 뭐 최고겠죠. 이게 뭐 가뜩이나 뭐 인도면 아이스크림, 뭐 하드 이런 건 뭐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뭐 평균 기온이 막 40도 막 이렇게 육박하는데 세상에 뭐 아이스크림보다 뭐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소고기보다 아이스크림 더 땡기겠죠, 거긴. 그런데 인도에 200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인도 진출을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지금 인도 아이스크림 회사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빈과 자회사인 요 하브모어라는 회사, 인도의 현지 회사를 이제 사가지고 5년 동안 700억 투자했대요. 700억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 빈과 공장 만든다고 700억을 퍼부으면 엄청난데 우리보다 물가도 훨씬 싸고 땅값도 싸고 공장 자재값도 싼 이 인도에다가 700억을 5년 동안 이걸 박아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했다면은 그래 역시 이 빈과는 인도다. 인도 시장을 한번 제대로 이걸 섭렵해 보겠다고선 제대로 투자한 건데 요게 이제 내년 이게 꽤 오래 걸리나 봐요. 지금 17년에 1,600억 인수해갖고 계속 투자해갖고 이제 하는데 하브모어가 정식으로 이제 롯데 마크를 달고 롯데 빈과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시키는 거는 이제 3월달 이후부터다. 그런 얘기들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뭐 해외 매출액이 아주 많지 않아요. 해외 매출액이 한 1,800억대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의 이익 기업분이 안 되는데 이쪽 인도나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또 각광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이 있고요. 이 몸살기가 아직 완전 끝나지가 않았고 코가 완전히 지금 막혀 있는 상태라 이 발음 내지는 이 방송하다가 뭔가 자꾸 이게 말이 막히죠. 말이 막힌 게 코로 숨을 못 쉬다 보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양해하시고요. 이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글쎄 20대 이후에는 초코파이 거의 안 먹어갖고 10대 어릴 땐 초코파이 많이 먹었죠. 어릴 때 그래도 뭐 대세는 오리온이었죠. 대세는 오리온이었던 것 같고 롯데도 은근히 많이 롯데는 그때도 양으로 밀었죠. 롯데 오리온이 요만하면 롯데는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롯데 초코파이만의 매력이 있긴 있었어요. 가격이 질량이 많다는 거 외에도 조금 뭔가 이 카카오 맛, 그죠? 오리온에 비해서 뭔가 딱 초콜릿의 맛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오리온을 한 두세 달 맨날 먹다가 또 어떨 땐 또 롯데만 또 한 두세 달 먹다가 그럴 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때 뭐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양이 많아서 롯데 초코파이가 인도에서 잘 팔린 게
이 양이 이 빅 사이즈. 예. 이 오리온은 옛날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예. 얘는 등치가 커서 그런가? 상대적인 건지 진짜 작아진지 몰라도 요즘에 오리온 초코파이 보면 깜짝 놀래요. 옛날엔 그래도 손바닥만 했던 것 같은데 요만한 거 작아갖고. 근데 롯데의 인도 전략은 빅 사이즈, 빅 마시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 초코파이 크게 만들어갖고 이 마시멜로 가운데 있는 것도 그냥 왕창 넣고. 그치, 인도는 역시 양으로 승부해야 되니까 잘 팔린대요 이게. 이런 이제 롯데 웰푸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지금 보면 롯데 웰푸드의 기준 가격은 108,000원, 기별 가격은 108,500원, 1차 저항 가격은 123,500원. 뭐 이런 상황입니다. 차트는 아까 봤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DLENC 되겠는데요. DLENC는 대림산업이죠. DLENC. 이것도 다음 주에 사우디 교통장관 와서 DLENC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예. DLENC 지금 보겠습니다. 이건 모듈러 공법. 예,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 굉장히 궁금은 해요. 이게 이 네옴 하인데 모듈러 공법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갖고 딱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쵸? 그냥 일자로 그냥 쫙 높은 건물 그냥 쫙 박는 거니까 그냥 콘크리트를 그냥 팍 박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은근 모듈러 공법이 많이 들어간대요. 모듈러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에서 이 덩어리를 아예 만드는 거예요. 층이나 이런 덩어리. 이게 뭐예요? 아예 그냥 건물 세트를 하나 이게 스튜디오를 만든다 해도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스튜디오 만들려면 이 건물 그쵸 밑에 이제 뭐 저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다져지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또 콘크리트 붓고 이제 골조하고 이제 벽 만들어지고 하면 여기 뭐 방음도 받고 뭐도 받고 위에 이런 라인도 받고 해갖고 이걸 만드는 건데 이 세트 스튜디오 세트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이 건물을 하나의 이제 단위를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와서는 그냥 톡 하고 조립하고 톡 하고 붙이고 이런 걸 모듈러 공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특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게 DLENC. 그래서 앞으로 꼭 뭐 다음 주가 아니어도 또 이제 이 사우디 관련된 또 수주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DLENC인데요. 모듈러 공법은 그렇죠. 그 주택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공정의 70% 이상을 건축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공장이지 이거? 건물을 만드는 공장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공장도 있고 뭐 기계 만드는 공장, 가구 공장은 있어도 건물을 만드는 공장, 어떻든 건물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게 건물을 이제 거의 한 70% 이상 각 부분을 조립을 해갖고 현장에서는 척척척척 하고서 이제 갖다가 붙이기만 하는 그런 공법이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컨테이너랑은 좀 다른 거지. 컨테이너는 그냥 진짜 컨테이너에다가 그 컨테이너 탁탁탁 싸면서 그냥 쉬운 주택 그런 걸 짓는 건데 이렇게 요 모듈러 공법은 각 층이나 그런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와서는 조립만 하는 단계 그렇게 된 걸 모듈러 공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짧아진다고 하고 또 시공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하고 철거는 당연히 빠르겠죠. 조립했던 거 조립 다시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탄소 배출량 감소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DLENC가 그냥 새로운 사업 부분, 연구 부분으로 이걸 도입해갖고 연구 개발하다가 지금은 모듈러 공법 관련해갖고 특허 상당히 또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런 또 메리트가 있는 시점들이고요. 21년 이후 보면 이렇게 뭐 무용점 모듈러 시스템, PC 모듈러 전용 뭐 해갖고 계속 특허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 DLENC의 모듈러의 강점은 용접을 안 하는 무용접 모듈러의 강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공장에서 건물의 단위를 만들어 와도 그거를 이제 붙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붙이는 걸 이제 그쵸 철골 이런 데 용접하고 그럼 사실 뭐 그렇게 뭐 이점이 크게 있지 않지. 그럼 제대로 된 조립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 모듈러 접합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걸 특수하게 이걸 이쪽에서 만든 요 기술력으로는 와서 이제 착 끼고 또 착 끼고 하면서 이걸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기도 하고 이런 아무래도 이게 용접돼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그래도 세련되고 퀄리티도 높은 기술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이 있다는 게 또 DLENC의 모듈러 관련된 또 강점들 되고 있고요. DLENC 가격 전략 보면요, 이것도 뭐 바닥을 박박박박 기고 있는 지금 시점들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 22년도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가 주가가 꽤 또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반등하는 척 9월 달 다시 반락, 그리고 11월 달 다시 꾸역꾸역 반등하는 척 12월 달, 1월 달 다시 반락. 그러고는 1월 달, 6월 달 다시 반등, 그리고는 그러면서 이렇게 좌우 대칭기가 있게 2월 달 중순에서 5월 초 현재 시점까지 대략 한 2개월 반 정도는 좌우 대칭기가 있게,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1월 달과 3월 달을 하나의 또 쌍바닥 비슷하게, 그러고선 이제 또아리를 딱 트고 있는 게 DLENC 되겠는데요. DLENC의 기별 가격은 35,950원 이렇게 보고요. 그걸 뚫고 넘어가면은 한 42,200원까지는 그렇게 또 저항이 별로 없는 그런 영역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DLENC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고요. 게임 맞네 오늘. 아까 NH는 게임보다 웹툰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에 있어서는 퍼블리싱 1위. 퍼블리싱이라는 게 각 이제 개발사들, 게임 만드는 개발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개발만 한다고 이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또 이용하면서도 또 결제도 하고 뭐 등등해서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는 것들을 퍼블리싱, 게임 퍼블리싱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게임 퍼블리싱의 1인자 기업 카카오 게임즈. 뭔가가 바람이 새는 듯한 이 설명이 계속되죠. 코가 막혀서 그래서 바람이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말하는 저도 좀 듭니다. 근데 작년도 이제 이렇게 퍼블리싱에 있어서 작년도 가장 대박을 터뜨린 거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버라고 해요. 이게 일본의 게임이라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 해갖고 아주 대박을 쳤다는데, 이게 달리는 거래요. 캐릭터들. 아주 아기자기한 참 일본틱한 이제 캐릭터의 소녀 캐릭터들이 되겠죠. 거기를 이제 달리기. 그러니까 달리기를 1등을 해야 또 이제 뭐죠? 그러면 이제 선물이 나오잖아. 선물이 옵션들이 이제 나오죠. 옵션들이 나오면 또 이제 이렇게 또 캐릭터도 꾸미고 더 강화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달려서 1등을 하면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옵션이 나오고, 그럼 이제 옵션이 나온 걸로 더 강화시키고 캐릭터도 이쁘게 꾸미고 캐릭터의 달리기 실력도 더 늘리고 하는 달리기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히트를 쳤대요. 게임은 좀 단순해야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게임이 너무 복잡하면 히트를 못 치고, 게임이 뭔가 굉장히 단순하면서 그래야 이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자체에 또 흥행작 있어서는 오딘이 작년에 상당히 또 히트를 쳤었고, 이건 뭐죠? 전쟁하는 거죠, 전쟁. 오딘이 히트를 쳤었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있어서는 이제 중소형 개발사들 이제 게임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발도 하지만 이제 중소형사들에 있어서 이 카카오 게임즈 자체 이제 이 중소형 개발사들에 있어서 상당히 뭔가 게임이 요런 시도로 요런 아이템으로 한번 새로 시도해 보면은 굉장히 대박을 칠만하다 하는 그런 개발사들의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퍼블리싱도 많이 해가면서 지금 또 긍정적인 또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되고 있고요. 그 카카오 게임즈의 현재 이제 또 기준 가격, 기별 가격, 1차 저항 가격,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별 매매 유망주 종목들 보면 뭐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죠. 뭐 게임주가 됐든, 뭐 롯데 과자 종목이 됐든, 또 뭐 했죠 오늘? 그렇죠.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차트가 다 비슷하죠. 작년도 상반기나 이럴 때 쭉 빠졌고, 작년도 뭐 여름이나
가을 또 올 연초에 갖고 또 쑥 반등 나오는 척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눌렀다가 어쩌고 흔히 얘기하면 여기서 돌아나가면 다 이제 역배열 그런 식의 저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완전 단타꾼이다. 나는 정말 나는 조선 제일의 단타꾼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단타를 10번을 치는데 10번 동안 크게 먹지도 않고 2%씩만 먹는 게 목표요. 승률은 8할이요. 뭐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길게 가져갈 때도 있고 조금 짧게 가져갈 때도 있고 그런 투자자다. 그냥 보편적인 투자자다. 그럼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있고 오래 빠져있고 그러면서 누워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승률이 높을까요? 그 시점 이제 한두 달 시세를 막 붙여놓고선 위에서 막 와 이러고 있는 종목을 그걸 갖고선 이제 투자하는 게 승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승률뿐만 아니고 수익률도요. 당연히 이런 걸 투자해야 승률도 높고 수익률도 높아지죠. 주식이 그 통시적으로 뭐 꼭 뭐 10년, 20년 아니어도 1년, 2년만 봐도 항상 보여요. 어떨 땐 뭐 어처구니 없이 막 팍 또 올릴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막 이제 주도주다 막 증권사들 리포트 막 열심히 나오고 텔레비전 방송 추천 엄청 나오고 막 한 달 두 달 하다가 또 푹 빠질 때 있고 보면 월봉 주봉 보면 다 이제 주기적으로 푹 올라갔다가 또 막 고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꼬셔서 이제 물리게 했다가 푹 빠졌다가 또 밑에서 이제 지글지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뭐 2년, 3년, 5년 물려 있는 사람들 다 털고 또 푹 올라갔다가 그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럼 뭐 어떤 걸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겠어요. 그죠? 가급적이면은 중장기적으로 이미 빠질 가격 충분히 빠요. 주가 많이 빠지면 밸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PR과 PBR이 아주 매력적으로 변하겠죠. 주가 작은 턴어라운딩이 나와도 주가가 2배, 3배, 4배, 5배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적인 기반을 만들 거고 반면 고가놀이 고점권에서 초대량 거래 속에서 대중들을 막 한 종목들은 퍼 PBR도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시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퍼가 200배에서 100배로 빠졌다고 저평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토막 나도 여전히 고평가예요. 그럼 100배에서 다시 또 반토막 나서 50배가 됐다고 퍼 수준이 50배가 됐다고 저평가 아니잖아요. 한도 없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20조, 30조, 50조 하는 종목도 한 1년, 1년 반 빠지고 나니까 주가 7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1억 투자한 게 1,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경우 허다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생겨갖고 왜 운용력은 왜 저렇게 생긴 차트만 저렇게 저거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드린 얘기예요. 벌써 7번이에요. 이제 다음 이제 8번 가야죠. 8번은 콘텐트리 중앙. 이건 소형주죠. 이게 원래 J 콘텐트리 원래 J 콘텐트리였죠. J 콘텐트리는 나름 그 영화는 그렇게 돈만 많이 좀 이렇게 뭐래요? 투자 마니아인데 거의 성과가 없고 드라마는 그래도 히트작을 꽤 그래도 히트작 많이 내죠. 뭐 넷플릭스 드라마든 국내 케이블 드라마든 콘텐트리 중앙 보면 가장 근래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도 히트 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물론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드라마를 별로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뭐 딴 것도 거의 본 게 없어요. 본 게 없는데 이게 아주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장에. 수리남도 엄청 히트 쳤다고 하죠. 수리남은 의지를 갖고 하도 수리남 하길래 또 오징어 게임처럼 엄청 재밌나 하고선 또 한 번 봤는데 3화인가 보다가 그 이후로 전개가 안 됐어요. 제 취향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뭐 이렇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냥 많대요. 근데 주로 뭐 영화 관련해 갖고는 거의 히트 친 게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은 현재 시점 보면은 계속 올해도 지금 신작 관련해 가지고 지금 5월달 이후에 그래도 나름 기대되는 뭐 그런 것들 지금 23년 5월이죠. 구미호디언 1938, 뭐 샤크, DP2, 카지노 시즌 2 뭐 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재 시점 뭐 오히려 좀 차트의 매력이 느껴져요. 콘텐트리 중앙에 현재 가격 전략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것도 작년 10월, 11월에 한번 저점 찍고는 11월 달 반등, 급반등 하는 척 했다가 줄줄줄줄줄줄줄줄 해갖고 4월 달에 작년도 저점 근처 왔다가 지금 조금 뭔가 반등의 그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콘텐트리 중앙의 가격 전략은 기별 가격 25,250원 그리고
1차 저항 가격은 3650원 정도, 그 정도 지금 보고요. 다음 종목은 NC소프트. 시간은 별로 없군요. 예.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이것도 뭐 빈살만 저 뭐 사우디 그쪽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벌써 한 9.몇% 지분을 갖고 있죠. 예.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9.26% 정도 지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추가 투자 가능성도 뭐 있기는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 빈살만이 워낙 뭐 또 게임 매니아라고 해요. 예. 돈이 그렇게 많으면 과연 게임 같은 거 할까 싶어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게 별로 없겠죠. 예. 예. 오히려 대중적인 거에 훨씬 더 큰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게임의 조예가 깊다 그런데 그래서 이래 좀 마음에 드는 게임들이 있으면은 직접 산다고요. 그런데 게임 회사라고 다 사는 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이 있어가지고 딱 얘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1등이야. 이것만큼 잘 만들어. 그런 회사들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또 투자한다는 빈살만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제 NC소프트 가격 전략 가서 보면은 현재 작년도 10월달 그리고 올 4월달 여기에서 이제 두 번에 들림 조금 이제 돌아 나가려는 그런 조짐들이 있는 그런 가격이고 기별 가격은 39만 5,500원 그리고 1차 저항 가격은 44만 6천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은 이제 JW 생명과학이에요. 예, JW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췌장암 조기 진단 키트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놓고요. 예, 췌장암 같은 게 조기 진단이 되면 참 좋겠죠. 췌장암은 이 조기 1기, 2기 이런 조기에는 거의 이제 이 증상이 없다가 이제 거의 말기가 돼야 이제 증상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암 판정을 받는 순간 사실 어떻게 손 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이런 조기 진단 키트가 나오면 참 좋은데 거기 관련해 갖고 JW 생명과학이 이제 자회사 JW 바이오사이언스 JW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췌장암 조기 진단 키트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의 주력으로 진단 바이오마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21년도 재작년 9월달에 스웨덴의 진단 전문 기업인 이뮤노비아의 비독점적인 기술 지정 계약을 체결하고 열심히 JW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게 뭐 진짜로 상용화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또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게 또 JW 생명과학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 되고요. 그래서 이제 JW 생명과학의 가격 전략 보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다중바닥이죠. 작년도 10월달 이후에 한 번, 1월달 또 한 번, 3월달 또 한 번, 4월달 또 한 번, 5월달 지금 5번 정도. 이게 일봉은 또 이렇지 주봉 월봉 보면은 종목들 보면 뭐 저 위에서 뭐 한 2년 전 3년 전 저 위에서 주가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밑에서 이제 바닥 따지기 다 그런 지금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터닝 나와서 돌아 나갈 때가 주가는 상당히 또 탄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 JW 생명과학의 가격 전략은 12,050원 기별 가격 그리고 1차 저항 가격 13,370원 정도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듣느냐고 거북함을 많으셨죠? 지금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저도 방송하는데 지금 좀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 코에 숨을 쉬어가면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 숨도 쉬어야지 입으로 말도 해야지 엄청 힘든데요. 여러분 듣기에도 좀 불편하셨을 건데 양해하시고요. 오늘의 이제 기별매매 유망주 10선은 이렇게 10종목 되어 있습니다. 1번 종목 하이텍팜 그리고 삼성물산, 삼진제약, NHN, 롯데웰푸드, DLENC, 카카오게임즈, 컨텐트리 중앙, NC소프트, JW 생명과학까지 10종목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투자에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훗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